예, 다른 분 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예, 이렇게 손 표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화면으로 손을 보여주시면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베드로 형제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한테 딱 맞는 지금 갈등이고 문제였거든요. 우리는 저기 코로나 이후에 애기랑 거의 집에 있다 보니까, 근데 애가 6살이고 이제 7살 넘어가는데, 정말 게임만 해요. 근데 정말 근데 그 게임 가지고 너무 갈등이 커가지고 근데 어쩔 때는 제가 힘들거나 피곤하면 그냥 게임기를 줘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소장님하고 신부님이 얘기했듯이 아 근데 뭐 중학생 정도 되면 대화가 되면서 질문을 하고 뭐 열망을 얘기하고 그럴 텐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제재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지금 제 시점에서는 제일 갈등이긴 하거든요. 제일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한숨을 3번, 4번 쉬셨는데 그 한숨 속에 고민의 깊이가 그냥 절로절로 느껴집니다. 네. 그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냥 아직까지 동물적인 어떤 속성을 그냥 발휘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일 그래도 효과적인 방식 하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텔레비를 늘 틀어놓고 보면서 텔레비 보지 마라. 그거 안 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휴대폰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 보고 휴대폰 안 쓰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이들 하여금 옆에 앞에 밥상에 맛있는 거 차려놓고 먹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환경 자체를 휴대폰을 최소화하는 환경으로. 자, 엄마도 여기 올려놓고 나도 안 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도 엄마나 아빠의 희생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럴 때 아이들도 자기 희생을 공정하다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쓰면서 나보고 못 쓰게 하면 아무리 어려도 그건 공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를 써야 되고, 예,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족 안에서는 어쩌면은 그런 면에서 환경을 어떻게 재구조화할까, 예, 이런 것도 6살 정도 되면은 말귀는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니까 이런 것이 정말 걱정이고 염려고 이러니까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럴 테니까 우리가 일정한 시간 안에만 이렇게 쓰도록 하자 하고 엄마도 아이들 보는 데서 그걸 이제 치워 놓는 거예요. 딱 넣고 뭐 형식적으로라도 아이들이 볼 때 넣고 키를 갖다 탁 잠가 놓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은 그게 없어야 절제를 하지 앞에 놓고 절제하는 것은 아직은 어린 나이에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한번 조성해 보는 것을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냥 지나가는 멘트로 하셨는데 제가 힘들 때는 이렇게 그 핸드폰을 줘서 게임을 하게 하기도 하죠. 요게 이제 우리 시대의 함정이에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하고 아이가 한 명이고 두 명이면 세 명이면 네 명이면 상관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엄마 아빠가 아이 케어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잖아요. 또 잘 살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움직임과 또 특히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아이의 요구를 다 채워주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쉽게 엄마가 좀 쉬는 시간에 아니면 바쁠 때 아니면 뭔가 일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런 시간에 그 핸드폰을 주는 거가 아주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내가 어떤 때 아이한테 피곤해서 게임을 하라고 주는지. 예, 그러니까 현실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아이한테 핸드폰을 하라고, 게임을 하라고 주는 타임이 언제인지를 하루 중에 내가 의식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때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지금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평소에 내가 하던 패턴대로 하되 내가 언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은 무언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라든지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먼저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분명히 엄마가 어떤 때는 줬는데 어떤 때는 하지 말라 해. 그럼 이중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줄 때는 그럼 엄마가 주는 거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엄마가 나를 떼어놓고 싶을 때 엄마와 나가 컨택하기 싫을 때 게임을 하라고 줘. 라는 메시지가 더불어 같이 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게임하는 것과 어떤 무엇과 메시지가 결부가 되면서 이 행동에 또 다른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신부의 말씀대로 6세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것에 머물지만 우리 6세 정도면 요즘 아이들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아이와의 생활 관계의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아이와 같이 놀이를 함께 하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피곤해하고 어떤 때는 핸드폰을 내가 먼저 쥐어주면서 해라고 주는지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부모가 줘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게임하는 모델링을 보여주기도 하고 엄마가 모델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핸드폰 들고 쇼핑하는 모델링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의 정비가 있는데 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현실이 어떤가에 대한 주의 깊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조금 줄여야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다른 모델을 제시해야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삶의 어떤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삶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듯해 보여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야단치시지 마세요. 나한테. 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뭔가 실수하는 것하고 부족해 보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내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본다라고 생각해야지 너 이것밖에 못했구나.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네 탓이야. 이런 걸로 나 뭐라 하려는 그 어떤 체크리스트로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가 조금 어떤 거를 더 효과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내 현실을 조금 잘 보기 위해서 한번 요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아이와의 관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진단용으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고민에 초치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부모와 그렇게 다른 이제 성인들 가족들과 또는 성인이 아니라도 가족들과 아이는 상호작용을 할 때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주체예요. 그 주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저렇게거니 하는 거는요 착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부모가 아무리 완벽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완벽한 언어들이나 행동들로 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로 아이들이 크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뛰어난 존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만드는 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지금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내가 아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상을 헤쳐나가야 돼요. 아까 소장님이 잘 설명하셨듯이 정말 많은 일들 중에서 아이도 소중하지만은 한 영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일에도 신경을 쓰고 온갖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나가는 그 모습도 아이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꼭 휴대폰이나 이런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보이는 반응도 아이는 받겠지만은 그 반응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해 주지는 않아요. 마음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나름의 메커니즘이나 나름의 어떤 대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 교육시켜서 아이가 혹시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부모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에 아이들은 30%도 영향을 안 받아요, 사실은요. 자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이 최선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걸음이 될지는 그 아이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다 못해요. 그래서 고민은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사시는 대로 사셔도요,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걱정보다는 좀 믿어주는 마음,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나 자신에게도 믿어주는 마음.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지만 이 하느님 절대자는 우리의 기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는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나게 자기 안에 필요한 것을 흡수해서 선택해서 자란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내가 아이를 양육한데 나 이만큼 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책을 하고 잘못했어 뭐라 하고. 왜냐하면 정보가 많거든요. 옆집 엄마는 어떻게 했다더라. 어디 TV에서는 이렇게 했다더라. 근데 그런 얘기에 내가 기대가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야단쳐.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아이한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아이도 아이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 엄마는 이런 부분이 힘들어. 그리고 엄마 이럴 땐 정말 피곤하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는데 이런 나의 존재로 있는 그대로 아이와 만나고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아이가 주인공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들어보고 6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잘 들으려고 한다면 한 문장으로도 한 단어로도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엄마가 그렇게 보면 슬퍼. 그 말에도 아주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어떤 부분이 슬퍼? 한 문장씩 짧게 들어가 보면 아이도 충분히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주부님 말씀대로 그 아이도 멋지게 잘 살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거 인정해 주시고 할머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환경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건 조금 다르게 해보자고 나를 위해서 부모인 나를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 세대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들어. 옛날에는 그냥 먹고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요새는 아이고 손자, 손녀 눈치 봐야 돼요. 딸내미, 며느리, 아들 눈치 봐야 돼요.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그리고 우리한테 자꾸 하라고만 해요. 자꾸 해래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그만합시다 우리 그냥.